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이 모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근처에서 동성애 축제 반대를 외치는 종교단체 집회도 있었는데요.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는 퀴어 축제 개최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렸고 맞불 성격의 행진도 진행됐습니다. 퀴어를 두고 찬반 갈등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2024 퀴어 축제에서도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다. 6월 1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퀴어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반대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종로에 모였다. 그리고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다. 2024 퀴어 축제를 두고 벌어진 또 하나의 쟁점, 바로 퀴어 축제의 서울 광장 사용. 제가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서 6월 1일에 퀴어 축제가 있다는 그 공고문을 봐가지고 오늘 일정이 비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퀴어 당사자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가가지고 지인들 만날 겸 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여기 온 거는 이제 가톨릭 공동부스에 참여하게 돼서 왔고요. 퀴어 문화 축제가 저희 민족대 명절처럼 지키고 있고 특히 Q&A에 제가 속해 있진 않는데 아는 분들이 있어서 지킴이로 도와드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퍼레이드나 부스 구경하러 왔으면 이번엔 같이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고 친구들도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퀴어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놀라웠던 것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이면서도 퀴어이거나 퀴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퀴어 축제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사회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성소수자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지금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지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좀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되는지 별 생각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많이 있고 당연한 존재들이라 막 퀴어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때가 아니면 평소에 별 생각이 없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냥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별 생각 없다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 축제가 지역 축제 같은 거 보면 뭐 딸기 축제도 있고 고사리 축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하루 날 잡고 나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을 만드는 게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퀴어 축제에 있는 거 너무 즐겁고 뭔가 별나고 독특하다라고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굉장히 즐겁고 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다 알지 못하는 어린 퀴어들이나 잘 모르는 그냥 아직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안 된 사람들에게도 많은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좀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퀴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퀴어한 삶이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특별한 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존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퀴어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할 때 많이 상처받고 힘들기는 한데 저는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되게 퀴어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한테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퀴어를 지지하고 퀴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롬 씨의 인터뷰를 통해 종교인이면서도 퀴어를 지지하는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나아가 우리는 개신교의 모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것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해석을 잘못하면 저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거든요. 기독교의 성경이 남성 중심의 정경을 채택했는데 다행히 우리 천주교에서는
외경까지도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을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정확히 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잖아요. 마리아,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 복음이 발견되고 도마 복음이 발견되는 지금 이 시대에 그 남성 중심의 그리고 약간 이원론적인 성경을 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채택한 정경이 오늘의 이 현대에 와서 그게 잣대가 되면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퀴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퀴어 축제 현장에서 우리의 인터뷰에 응해주신 개신교 신자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퀴어 퍼레이드가 23년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확히 14년 전부터 이들은 이제 세력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서부터? 서구에서부터 미국에 이어져 것까지 외국의 원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 집회를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요. 대사들도 호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동성애자들이 왔어요. 이 퍼레이드가 이제는 자기들이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지배할 때가 됐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죄인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어떤 정부 혹은 공식 기관,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입장이 없는 게 저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부스도 와 계시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말고는 그 어떤 공공기관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아니면 뭐 옹호하거나 이제 뭐 차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계속해서 이 성소수자 혐오 혹은 근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좀 궁금한 것 같아. 이런 궁금증들을 다 지금 매도하고 있다고 저는 좀 강력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인도를 해야 돼요. 절대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모든 사회적인 회유를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고쳐져요. 저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마지막에 지도자들, 동성애 지도자급이 많이 돌아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희망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끝까지 투쟁이 아닌 그들을 회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혐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을 대상으로 봐서. 이처럼 한국에서 벌어지는 퀴어 축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여전히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퀴어 축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좀 더 서로를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했다. 익명의 한 인터뷰인은 갈등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 번째는 급격한 사회적 흐름의 변화였다. 한국 사회는 20년 전까지는 유교 사상 아래 성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이 변화하고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수면 아래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그 자체로 급격한 사회 변화이자 사회 갈등이 되었다. 두 번째로 각 입장 단체들의 대립이 있었다. 사회 흐름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한편 성전환 수술이 가진 위험성 등을 경계하며 반대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도 생겼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뷰인은 이러한 단체들의 이익 추구를 지적했다. 퀴어와 그 반대 집단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늘 대립관계에 놓였다. 퀴어는 종종 정치, 문화적으로 이용되며 각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각 집단의 상이한 이해관계는 곧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네, 저는 사회학자로서 갈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들과 이슈들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은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또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떤 효과들을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오늘날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시민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앞장서서 이에 동참하고 있고요. 학술의 장에서도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성소수자를 병리적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사라지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권리의 주체로서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 또 통계자들을 보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태도들,
또한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 그리고 같이 살아가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로서 믿고 살아온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과 역사적인 구조들, 과정들, 자신의 연결망과 소속감 등이 얽혀 있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현재의 사회 구조도 기존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와 삶이라는 게 두려움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럼에도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성찰하고 두려움을 넘어서 성소수자를 친구, 가족,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보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남대문 시장까지 딱 4대문에 있는 시장을 딱 돈을 잡으니까 또 정치는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대듯이 대주니까 정치인들은 늘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치인은 많은데 정치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정치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퀴어 축제를 함으로써 사실 매일매일이 퀴어 축제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선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나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막 퀴어는 어떻게 불쌍하게 늙어 죽는다, 불행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즐겁게 노는 날이 퀴어의 날이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거리 한복판을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빵빵거리면서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페 안에서 하트를 날리며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지닌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퍼레이드, 축제를 연다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성소수자라는 존재 자체를 인지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소수자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들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퍼레이드가 이제는 자기들이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자체 퀴어 퍼레이드를 인정한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또한 한 익명의 인터뷰인은 퀴어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의 윤리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대중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과 연관된 물품을 판매하고 시범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편 입소스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30개국의 퀴어 인구는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8%다. 조사에 따르면 30개국의 72%는 동성혼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거나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의 약 30개국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으며 2019년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는 과반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세대 및 종교로 세분화하여 조사했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 종교에 비해서는 개신교가 퀴어 문화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에서 보수층과 개신교 신자는 절반 이상이 동성애,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형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우려했으며 진보층과 성소수자 지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퀴어 콘텐츠의 긍정적 기능에 공감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퀴어의 입장에서, 지지자의 입장에서, 종교인의 입장에서 혹은 반대자의 입장에서
그들 자신이 속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갈등이란 사회의 모든 이슈에 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주대 사회학과 전원근 교수님께서는 갈등에 대해 나쁘거나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퀴어 문화 축제 역시 이와 같다. 각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사회 변화의 한 측면인 것이다.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며 갈등의 표면뿐만 아니라 사회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 속 다양성과 여러 관점에서의 생각들을 들어봄으로써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